그 아이를 엄청 사랑했던 이유가 저는 가히 성별에 있었어요. 제 팬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 첫 여자친구가 될 사람이 제가 고백을 너무 하고 싶은데 만나자가 아니라 좋아해를 말하고 싶었어요. 남자를 사랑하다가 여자를 사랑하게 됐을 때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여자를 사랑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너무 자랑스럽다기보단 사랑스러웠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나의 치부가 아닌 것이 치부가 되는 기분이 싫었어요. 저는 여자는 바람을 안 피는 존재라 생각했었어요. 제 모든 우울의 해결책은 사랑이라 결국 저는 사랑을 해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저 이제 슬슬 떠들게요. 제가 사실 낯을 진짜 많이 가려요. 그래서 카메라, 왜 웃으시죠? 카메라 앞에서랑 맨정신이 아닐 때만 말을 잘하고 이렇게 맨정신으로 사람의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것에 약간 알러지가 있어서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의젓하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사실 제가 왜 이렇게 맨정신에 낯도 많이 가리는데 이 자리를 만들었냐면 사실 어제는 진짜 전반부에 대한 북토크를 했었어요. 행복을 향해 가는 삶? 근데 오늘은 그냥 제가 사랑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맨날 얘하고 술 먹으면서 고민 상담했었어요. 근데 제 모든 친구들이 그 아이를 만나지 말라고 할 때 이제 제 친구들도 다 헤테로고 이랬으니까 그거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저한테 그럴 거면 남자 만나 이런 거였고, 그래서 오늘은 제 친구들이 다 헤테로밖에 없어서 여자친구를 만날 때 느꼈던 어마어마한 외로움, 그러니까 사랑의 얘기를 정말 내 사랑의 결로 풀어나갈 수 있는 자리를 아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언제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제 하고 싶어서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제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작년 여름에 커밍아웃 하자마자 아마 했었을 거거든요. 다 보셨을 전 안 봐가지고 그때부터 한 1년 동안 신나게 카메라 앞에서 제 사랑의 형태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저는 그때 그 아이를 다 잊었고 나는 범성애자고 난 너무 나의 사랑의 형태에 대해 당당하고 잘 알고 있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1년 동안 저는 진짜 많이 행복하고 정말 많이 단단해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되려 제가 1년 전에 제 첫사랑에 대해 얘기할 때는 뭔가 내가 그냥 여자라는 존재를 사랑하게 된 계기를 풀어내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제가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이유는 제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아이를 엄청 사랑했던 이유가 저는 가히 성별에 있었어요. 전 일단 누구 하나가 있으면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큰데, 제가 헤테로일 때 헤테로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정말 잘 사랑해야지와 나라는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유년 시절의 환경과 경험상 이성의 존재에 푹 신뢰를 할 수 없는 이 혼란이 막 부딪히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첫 여자친구를 만났고 여자친구라는 인식조차 잘 없었고 그냥 난 이 사람이 좋다 라고 할 때, 이거 진짜 하찮거든요. 근데 아마 저 죽기 전에 관짝 들어가기 전에도 생각날 일인데, 제가 그 친구의 지역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아마 제가 책에는 말 안 했지만 엄청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소방관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스케줄 근무를 나가 있었고 저는 서울 촌댁이어가지고 지방에 운전 못하는 애가 껌껌한 도로 진짜 무서워하는 거 알죠? 제가 좀 그런 바보거든요. 근데 그 안에 혼자 그 아이의 집에 있다가 생리가 터진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이 낯선 곳에서 피 철철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 문을 열고 어떡하지? 하고 수건칸을 열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리대가 있는 거에서 저 되게 안정감을 느꼈거든요. 이거 진짜 웃기죠? 이게 어떤 시각화된 저의 안정감인 것 같은데, 무언가를 구태여 맞추어 나가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어느 상당 부분은 심리적으로 맞추어져 있다는 안정감을 그때 처음 받은 것 같았고, 그래서 아마 이 책에도 있고 1년 전
와르르르 해낸 영상에도 있겠지만 그분이 제가 딱 연애에만 나오기 전부터 저는 팬이라는 단어를 사실 좋아하진 않거든요. 제가 카메라 앞에서 잘 까부니까 그냥 저를 보러 와주신 것뿐, 뭐 누가 누구의 팬이라는 용어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서 어쨌든 그래도 대중적인 표현을 빌려서 쓰자면 제 팬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 첫 여자친구가 될 사람이 모자를 이렇게 푹 눌러 쓰고 안경을 쓰고 그 마스크를 쓰고 약간 공항 도둑 같은 느낌으로 한 3번을 연속으로 있다가 가고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고맙기는 하지만 이게 저는 저를 사랑하지만 저렇게 아무 재미도 없이 3번이나 나를 찾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말을 잘 걸지 않는데 나가는 분을 이렇게 붙잡고 그리고 보통은 막 저한테 말도 거시고 사진도 찍고 막 DM도 그 후에 보내주시는 그 아무런 행위가 없길래 제가 붙잡고 그냥 할 말이 없잖아요. 뭐 누구세요?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정확한 지역은 말할 수 없지만 엄청 아래쪽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가보지 않았던.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고마움을 표현할 길은 돈을 쓰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하루를 머물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간다길래 너무 놀래서 그럼 제가 내일 커피를 사드릴게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분이 제가 얼마나 멍청한 애였냐면 이분이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겠고 그냥 되게 좁은 우물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처음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작은 남자가 아니라 큰 여자였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이나 살아온 거 저는 그 지역 사람도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처음 대화를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무슨 인간적으로 너무 좋았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제가 나의 평생 제가 친구를 잘 안 만들어요. 그래서 한 번 친구가 되면 되게 오래 마음을 써줘서 그래 넌 나의 유일무이한 지방 친구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저를 만날 때마다 나 운동해야 되는데 하면 레깅스를 사다 주고 뭐가 필요한데 그걸 의도해서 말한 건 아니에요 절대. 근데 그냥 흐르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눈앞에 있고 이래서 이런 호의는 제가 처음 받아봐서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도 각 지역에 그 유지들이 있으니까 지역 부자인가 보다. 왜냐면 그때 제가 그 언니네 지역에 놀러 가면 항상 저는 그 호텔을 잡아서 쓰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방송 일을 하니까 안녕하세요. 방송 일을 하니까 그 약간 그 촬영팀에서 같이 가면 에어비앤비 같은 게 몰카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항상 호텔에서 자는데 그 언니네 지역에 놀러 가면 언니가 에어비앤비를 잡아준 그 감성 에어비앤비가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여자인 친구들 둘이서 놀러 가면 저는 한 방에서 같이 잤거든요. 죽을 때까지 떠들다가. 근데 꼭 방을 한 3개를 잡아서 제가 옷 갈아입는 방, 내 침실, 그 언니의 침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방을. 그래서 재력이 너무 있으면 두 사람이 한 방에서 숙박한다는 개념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이게 사랑을 느끼는 게 신기한 게 굿파트너인가? 에서 이게 좋은 레퍼런스는 아니지만 바람피는 애가 얘기한 거라서. 근데 저는 그 말에 공감한 게 사랑은 교통사고잖아요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쁜 년이죠. 근데 저는 진짜 그 말에 약간 공감을 한 게 제가 그 언니랑 그렇게 3년을 친구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그쪽 가서 놀고 있었어요. 제 가장 친한 찌아리가 포항에서 아나운서라고 있었어가지고 그 지역 찍고 포항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얼굴 벅벅 닦고 막 핀 꽂고 이렇게 누워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그 2날 제가 바로 느꼈거든요. 그 새벽이랑 그 자고 일어난 아침에. 근데 그날따라 뭔가 저도 이 언니가 다른 방에 맨날 가서 나의 수다거리를 끊고 자는 게 너무 섭섭하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감정을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자 얼마나 설렜을까 여기서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떠들고 있는데 그 시선이 안 맞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언니의 눈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자꾸 내 눈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 기분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잤어요. 다음날 찌아린의 포항으로 막 데려다 주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 제가 엉뜨를 해놓고 막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포항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진짜 딱 한 번 눈이 마주쳤거든요. 이게 덜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잠깐 눈을 떴는데 언니랑 이렇게 조수석이니까 이렇게 눈이 마주친 거죠. 근데 그 3년간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면 그 과거의 현재의 김진아가 과거의 김진아에게 정말 많이 어이가 없지만 그때는 제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는 저한테 세상에 없는 언어로 말을 해봐라 보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그냥 제 세상에 아예 없어 버리니까 막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그 언니의 사랑을 한 번에 느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때 근데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누군가가 그런 열렬이라기보다는 제가 약간 자만추랑 서사에 미치는 여자이기 때문에 3년간의 싸운 서사가 가히 만족스러웠어 스스로.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전 너무 소중한 상대한테 신뢰를 주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모른 척하고 만나자니 여태까지 내가 저 언니 부자인 줄 알고 받았던 선물들이 갑자기 내가 되게 쓰레기 같아지고 그걸 모른 척하고 이 언니의 애정을 받을 만치 양심이 없는 애는 아니고 그렇다고 일로 와봐 너 언니 나 좋아해? 를 하기에는 저 언니가 안 밝힌 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는 이 사람이 생각보다 저는 괜찮은데 이 언니가 3년 동안 나에게 어떠한 언지도 주지 않은 건 언니만의 바라는 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그냥 손절 뿐이었어요. 근데 손절은 안 했고 어떻게 연락해도 제가 솔직하지가 못하니까 해가지고 연락을 끊었다가 한 달 정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보고 싶은 게 생각보다 제가 왜 그래서 그 언니가 첫 여자친구가 첫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진짜 첫 여자친구라서 첫사랑이 아니라 그런 유치한 기분을 처음 느껴봤어요. 막 저는 드라마처럼 누굴 사랑하면 어른스럽게 사랑에 대해 고민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남쪽 지방 여행지가 인스타그램에 나오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난 갈 사람이 없는데 여길 언니가 날 데려가 줬어야 하는데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때 막 아침에 일어나서 아프면 말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거 있죠. 나는 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나는 이렇게 아픈데 그때 언니가 무슨 실내 서핑 이런 거에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픈데 친구들하고 물살을 가르러 가? 뭐 이런 게 너무 질투가 나는 거지. 막 친구 얼굴도 이제서 막 확대해서 보는 거야. 이쁜 친구 있나?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신경도 안 쓰다. 그래서 이건 너무 사랑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소방서 앞에 서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고백을 너무 하고 싶은데 만나자가 아니라 좋아해를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술을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 제가 저 혼자 소주를 3병을 마시고 거의 무한리필집처럼 1층 내려가서 계속 소주를 사오고 그래서 막 왜 이러는지 몰랐대요. 막 놔봐 이렇게 해서 막 술을 계속 사오고 있다가 어느 정도 용기가 생겨서 언니한테 근데 저는 이게 잘난 척은 아니고 제가 고백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그래서 막 야 만나자 이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때 하나하나 언니가 좋은 이유를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연인의 감정인지 친구는 절대 아닌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랑이었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언니가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게 좋고 그 기분도 좋았는데 못난 부분을 좋게 봐주는 게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는 몸이 안 좋은데 엄청 힘이 셌거든요. 그런 것도 신기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근데 내가 이게 사랑이 아니어야 될 이유는 2개.
너무 멀고, 또 하나는 언니가 여자라서 걱정인데, 이 많은 것 중에 이거 두 개라면 하나는 해결할 수 있는 건 것 같고 하나는 해결할 수 없는 건 것 같은데, 나 원래 성격이 좀 회피형이라 해결할 수 없는 건 그냥 못 본 척 하거든요. 생각보다 성별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 대한 문제만 논해보자. 그럼 난 언니랑 늘 같이 있고 싶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데, 언니가 이렇게 삥 우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어쨌든 되게 행복한 대답인 걸 서로 알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심을 하고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했는데 11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9시간 정도 꿀잠을 하고, 그게 저의 첫사랑인데, 어쨌든 저는 그분이랑 결혼하려고 했거든요. 정말 이게 제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첫사랑은 제 거예요. 다 제 기억이고 제 감정이고, 저는 옛날에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를 스스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건 제가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랑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경험을 기반해서 우리의 사랑을 맞춰가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전 질투가 많으니까요. 뭐 얘기하면 말하지 마요. 내 말만 해. 그래서 막 되게 이기적으로, 그럼 상대는 내 정보만 알고 맞춰야 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랑도 했었는데, 이제서 제가 더욱이 사랑에 단단해질 수 있는 건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그 언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약간 역사책 속에 있는 텍스트 같거든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분리가 된 게 너무 좋았고, 사실 어찌 보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진 까닭은 만나면 안 될 사람의 유형이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단순히 MBTI가 안 맞아 이걸 떠나서, 원래 저는 사랑이란 작은 것도 크게 다가오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조금 나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해도 서로가 있을 때 그 우울감이 커지면 저는 시작하지 않아요. 조금 아쉬워도. 그리고 좀 제 기준 중에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까닭도,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를 한 사람이 막 가히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그냥 진짜 20대 때는 저 남자애 만났을 텐데 막 맨날 가사 랩 쓰잖아요. 남자애들이 랩 써서 막 보여줘. 아마 그거 5명한테 보여줬겠지? 같은 가사? 그러면은 그런 것도 대단하다. 방송하고 공부하고 병원 가고 이 3개니까 튼튼하고 공부 안 하고 뭔가 다른 일 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대단하다예요. 근데 작은 것이 크게 발현이 되었을 때 언니랑 저는 그냥, 제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전 이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은 그게 공감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언니랑 같이 있으면 너무 천국이고 언니랑 떨어지면 지옥이니까 내가 이 언니를 사랑할 수도 없고 이 언니 없이 살 수도 없고 죽음, 이런 기분까지 휩싸이는 거예요. 상성이 안 맞아서 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첫사랑일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저는 그 언니를 사랑하는 모든 이유가 같은 성별이었던 거에 엄청 컸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거를 언니랑 분리시켜 나가고, 제가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엄청 집착이 심했어요, 사실. 저는 이거 그냥 정답은 아니에요. 전 남자가 너무 불안해요. 그냥 뭐 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건 아마 저의 가정 환경과 제 주변의 남자들의 우리 가족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뛰고 한 달이 건너 남자들의 경험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는 그 남자친구들을 만났을 때의 어마어마한 로맨틱 릴레이션십에서의 우울과 잘못된 연인관계를 맺는 습관을 첫사랑 언니를 보내면서 같이 보낸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커밍아웃을 하고, 제가 제 커밍아웃에 대해 막 얘기하다가 딱지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제가
저는 이제 올해 봄에 헤어졌는데 그 친구를 헤어질 때도 처음으로 되게 건강한 이별을 해봤고, 물론 많이 미안하긴 하지만 다음에 이제 연애를 할 때도 진짜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겼고, 그 헤어짐과 언제 누가 저랑 사랑을 하겠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올해 제 친구들은 알겠지만 절 철저히 혼자 오롯이 둘 수 있었어요. 사실 부끄러워서 말 안 했는데 제가 철저히 온전히 김진아로 혼자 살아본 적이 올해가 처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누구를 진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커밍아웃을 한 이유도 되게 맥락이 다양한데, 그 하나는 일단 저는 이상하게 그냥 전 팔이 다 안으로 굽거든요. 전 제가 선택한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다만 선택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친한 친구들은 한 1, 2년 동안 카톡도 안 봐, 막 술 먹다 피곤하면 집으로 달려가, 잘 놀지도 않아 해서 친구들이 엄청 섭섭해하다가 한 그 마음의 장벽을 넘어가면 엄청 좋아요. 그때부터 애들이 저를 귀찮아해요. 이런 그 균형이 맞지 않는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연인을 사랑할 때 그 떠나보낸 어떤 것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오롯함의 차이가, 저는 5년 전 책에서도 신기하게 24살짜리가 뭘 안다고 막 사랑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땐 심지어 완전 헤테로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여기니까 얘기를 하자면, 저는 가족들을 엄청 사랑하지만 가족들의 결핍이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뭐 사연 없는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나의 오빠를 사랑하나 오빠가 너무 부럽고, 나의 아빠를 사랑하나 아빠에게 미안하고, 엄마를 참 많이 미워하나 전 엄마를 점점 닮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부정할 수 없어서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런 어떤 다면적인 것들이 있어요. 친할머니, 저 여기 두 번째 책에 묘하다라는 감정이 있는 게, 저희 친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가깝지만 가깝지 않은 사람을 보내야 되는 감정,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삶에 없어지면 어떡하지? 저희 외할머니는 거의 제 엄마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저랑 닮았냐면, 저희 가족은 저 빼고 다 술을 못 드세요. 근데 유일하게 그 모범생 김진아를 시험 기간에 꼬셔서 빨간 뚜껑 소주를 먹인 사람은 우리 외할머니예요.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땐 그 묘한 감정도 느꼈고, 어쨌든 그런 지금의 사랑의 감정으로 막 갈 때, 아까 이제 빌드업이었는데 저는 제 여자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에서 남자를 사랑하다가 여자를 사랑하게 됐을 때 정말 신기한 게, 어떻게 남자를 사랑했지? 라는 걸 다 까먹고 제가 여자를 사랑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너무 자랑스럽다기보단 사랑스러웠어요. 아마 지금 생각할 땐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면 아마 그게 현재가 된다면 저는 그때는 그 반대를 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너무 소중했는데, 제 첫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의 경험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사람의 그건 존중하지만 저는 아주 오랫동안 남자친구와 만나온 사람으로서 그 제 직업이 있으니까, 왜 너는 럽스타그램을 하지 않아? 왜 너는 카톡에 내 사진을 올리지 않아? 우리 엄마 보러 갈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겪다가, 제가 도리어 왜 너는 나를 숨겨? 를 엄청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진짜 속상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여자친구를 사귀기 전에 충분한 혼란이 부족했던 거였죠. 그리고 안 맞았기도 했고,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다 저랑 비슷하게 생긴 여자애들이 친구라고 다 여행 간 사진들이 있는데, 나는 같이 찍은 인생 네컷 하나도 올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섭섭했고, 사실 저는 모든 게 좀 드러내야지 제가 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요즘 운동하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영양제를 먹고 살이 찌고 이러면은 그걸 말을 해야 더 사랑해요. 살찐 게 좀 어울리는 이목구비다
이런 거 이제 친구들이 꾸역꾸역 말을 해주거든요. 빠지면 또 어이구 이쁘다 이렇게 해주고, 말을 하지 않으면 나의 치부가 아닌 것이 치부가 되는 기분이 싫었어요. 그리고 또 아직도 저는 이걸 해결하지 못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친구는 제 첫사랑은 그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 맞나?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 가까운 관계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딱 제 몇 없는 친구는 제가 새벽에 나 너무 아프니까 와줘 하면 그래도 와줄 수 있는 친구. 내 A는 제가 감추려고 해도 진아야 너 아파? 를 말해줄 수 있는 친구인데, 사람이 애인인데, 그 친구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 아이의 성적 취향을 들켰지만 받아준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고 싶은 어떤 인생의 로망을 제 첫 애인이 다 이뤄주는 역할이었어요. 제가 제주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연애하고 제주도 갈래? 라고 했는데 돈 없어서 안 돼! 라고 하고 친구들끼리 다음 달에 놀러 갔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게 그 아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꼭 우리끼리 평생을 함께 해야 해 하는 4명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서 저는 결론적으로 제가 커밍아웃을 하고, 그 커밍아웃을 한 저의 가치관과 취향을 담뿍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커밍아웃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말을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조금 줄여서 말을 하자면, 생각보다 저는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너무 행복했고, 제가 자만추다 보니까 그 이후에 좀 제가 스포츠 아나운서를 했었어서 운동하는 분들을 만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여자친구, 제가 3명을 만났는데 굉장히 많이 만났죠. 두 번째 여자친구를 진짜 100일도 안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 팬이랑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이럴 거면 내가 여자친구를 왜 만나지? 라는, 저도 되게 혼란이 있었거든요. 저는 여자는 바람을 안 피는 존재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겪으면서 뭔가 저는 계속 저를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불구하고서라도 이 책에서 제가 커밍아웃을 박제를 했던 것처럼 제 모든 우울의 해결책은 사랑이라, 결국 저는 사랑을 해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제 첫사랑 얘기하려고 모인 건 아니고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전 메시지를 할 게 없지만 똑같이 저의 행복과 우울의 가장 큰 처방전이 근 10년간 전 흔들림 없이 사랑이었는데, 그 커밍아웃을 하고 저의 사랑에 대해 계속 곱씹으면서 든 단 하나의 변화는, 그 전의 사랑은 저는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나의 상처를 너가 해결해주고 너의 상처를 내가 해결해줘서 서로 엉겨붙어서 하나가 돼서 살아가야 되는 게 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결핍된 사람을 좋아했어요. 제가 결핍됐으니까. 제가 우리 엄마를 인정할 수 없고, 내가 내 사람의 친구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내 사랑의 형태까지도 계속 부단히 애인이랑 싸워가면서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족이랑 단란한 것도 가끔은 싫었고, 친구가 많은 것도 싫었고, 내가 없는, 저는 이제 그때 뭐 출장 가고 하면 내가 없는 일주일을 평안하게 사는 것도 싫었어요. 거의 사회생활 사회 부적응자를 만났어야 됐어요, 저는. 근데 저는 진짜로 그런 취향이었거든요. 내가 돈을 진짜 많이 벌어서, 좀 무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을 내 집에 냅두고 출퇴근마다 나를 반기며 살아갔으면, 이 정도였는데 건너 제가 너무 혼자서도 오롯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니까 비로소 제가 너무 사랑이 하고 싶어졌어요. 전 사랑이 다시 하고 싶어진지, 아직도 사실 지금 당장 사랑이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너무 단단한 사람을 보면 무서웠거든요. 내가 없어도 될 것 같을까 봐. 그래서 어딘가라도 이 사람의 상처를 알아내서 내가 그 상처를 해결하는 단 한 사람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 상처를 계속 이 사람한테 보여줘서, 너가 어디까지 나를 받아줄 수 있는데? 난 이럴 때 우울한 사람인데 너가 어디까지 달려와서 나를 안고 나의
악몽을 껴안고 날 재워줄 수 있는데 보여줘봐. 나는 이 정도로 아픈 사람인데 이 정도 바닥까지 너가 날 안아주면 내가 안심하고 너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바보 같은 게 제가 스스로 온전히 혼자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게 무서웠어요. 그럼 제가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봐. 근데 제가 이제 엄청 온전한 사람, 저 너무 재밌거든요. 김진아로 사는 삶이. 막 아직 높여야 될 나의 연봉도 많고 가야 될 여행지도 너무 많고 얼마 전에 그저껜가? 제 친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인스타 돋보기에 덴마크에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많대. 내년 여름에 덴마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카야를 쓰다듬다가 이 카야 고양이가 노르웨이 숲이지 노르웨이를 갈까? 이래요.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어떤 자극들이 다 나의 재미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고마운 성격을 갖게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돼도 이 사람을 처음으로 존중하면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너는 이게 부족하니까 내가 채워줄게가 아니라 너는 작은 것도 커다란 사람이야. 세상은 뾰족하지만 큰 너와 큰 내가 껴안으면 더 커지니까 그 커진 동그라미로 뾰족뾰족한 가시들을 눌러가면서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생겼고 곰팡이랑 곰팡이가 만나서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상처를 정말 건강하게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랑도 있겠지만 저는 제 경험 때문에 우울을 서로 나누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일단 나를 가장 먼저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랑 연애하듯이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세상이 너무 좋은데 전 너무 슬프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살다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은 자꾸 저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계속 나는 잘났고 나는 잘 살고 있고 내게는 좋은 친구가 있고 그래서 나에게 좋은 애인이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고를 계속 상기시키지 않으면 숨만 쉬는데 세상은 자꾸 저를 못난이 같은 기분이 들게 해요. 박박 어떻게든 청춘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자야? 앞자리가 3이야? 이제 너는 죽음에 가까워지는 나이야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 거 있죠. 이제 너에 대한 그 자연스러운 성장은 끝났어. 넌 이제 늙어갈 거야. 너는 도태될 거야. 그러니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어서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뭔가 죽도록 노력을 해. 아니면 넌 우울하겠지? 라는 기분이 들 때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채워가는 사랑을 하고 싶다는 게 저의 2024년 겨울의 결론이에요. 30도 너무 행복한데 사회가 자꾸 나에게 우울을 주는데 80이 되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저 어제 침대에서 친구랑 통화하다가 옛날에는 우리가 어르신들을 철없이 놀려도 노땅 이렇게 놀렸지 지금 뭐 딸피라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80살에 누가 지나가다 딸피라고 해서 너무 긁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풀피라 좋겠다 해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내가 80이 됐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사람과 채워간 50회가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고 싶고 뭔가 흘러감이 아닌 채워감을 갖고 싶고 그 묘하게 내가 가끔 어쨌든 전 첫 직업이 아나운서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노화와 미모 관리에 대한 무의식적인 압박을 뗄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제가 못난 면인 걸 아는데 제가 고질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저의 불완전한 문제를 어쨌든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있으면 제 평생에 좀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 목표를 3년 뒤에 결혼으로 잡았는데요. 어제 북토크 할 때도 누가 물어봐서 답을 했지만 전 입고 싶은 드레스 브랜드도 있고 가고 싶은 예식장도 있고 그 시기 막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솔직히 3년 안에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희망을 갖고 있지만 제가 딱 3년 뒤에 결혼을 해서 그렇게 살아감을
기록하고 사는 삶의 시작점이 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사랑의 변화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좀 신기해요. 어떻게 그 멍투성이에 서로 유기견 같다고 말하면서 연애를 했을 정도로 이상하다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단단한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 있지? 이게 뭐냐면 지금 제 상태에서 처방전 같은 사랑의 정의를 쓰고 나에게 사랑은 무엇이었고를 내가 분리시키고 싶은 딱지 같은 부분을 적고 그 미래를 내가 해결하고 싶은 어떤 사랑의 지향점으로 써요. 그거를 말하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핸드폰에라도 적어봐 주실래요? 예를 들면 뭐냐면 저는 근데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는 게 제가 저를 혐오하고 싶지 않아서 신기하죠. 저 되게 자존감 단단한 사람 같지만 1년 365일을 자기 혐오에 휩싸여서 산 적이 있던 사람으로서 그걸 고치려고 내가 싫은 나,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이 3가지인데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48가지라서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나, 내가 되고 싶은 나 이렇게 순화를 해서 적어버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저에게 다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 저에게는 지금 맨날 뭐 3년 뒤에 결혼할 것 어쩌고 이렇게 장난치고는 있지만 사랑이 저에게는 지금은 좀 숙제기는 해요. 그 온전한 저로 사랑을 해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아직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생각보다 온전하지 않았으면 어떡하지가 무섭기도 해요. 지금 저한테 사랑은 숙제예요. 그리고 온전했을 때 제 31해가 1년 다 갔네? 이 한 해가 너무 성장하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이 혼자의 성장과 사랑의 희생을, 기꺼이 희생을 비교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도 엄청 많아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마 저 혼자 엄청 스트러글링 하면서 살 거예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지금 사랑은 과제고 저에게 원래 사랑은 제가 희생해서 내 삶을 완성시켜줘야 되는 거였고 정말 나쁘죠? 그리고 지금의 이제 어떤 사랑이 되고 싶냐면 평생 글로 박제시키고 싶은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었어가지고 네, 한 5분 조용히 할 테니까 음악 좀 틀어주면 안 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고 현재 정의 지역고를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걸 쓸 때 그게 떼어내져요. 그것이다.